안녕하세요. 피시앤베스트 피셔입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연간 한 500에서 한 900개 정도의 토네이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1974년 토네이도로 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이후에 도플러 레이더라는 게 개발돼서 토네이도 예보가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토네이도가 일단 발생하고 나서 피해가 나면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 경보를 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제가 갑자기 토네이도 이야기를 또 왜 하냐,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섞이면서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듯이 지금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이 문제가 터지기 쉬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금융시장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체 뭐냐? 핵심 요인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지금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기본 전제, 바탕으로 깔고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대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길래 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할까요? 그림은 지난 2013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벌어진 이 뉴스 기사거든요.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의 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크게 가지고 투자하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 있죠. 글로벌 기관이나 얘네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특히 신흥국에서 자금을 먼저 회수하죠. 이렇게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급속도로 이탈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락을 하게 됩니다. 뉴스 기사 보면 뭐 신흥국 통화 대학살 비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주식시장은 미래의 기대감까지 이렇게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기준금리는 2015년 말에야 올렸지만 지금 뉴스 기사처럼 2013년, 그러니까 벌써 2년 전부터 미연준이 매월 매입하는 채권 규모를 줄이겠다, 이게 테이퍼링인데, 이 얘기를 한마디 던지자마자 주식시장부터 신흥국 통화시장이 요동을 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연준이 2022년 말이나 2023년이 되어서야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약 2년 정도에 앞서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은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여부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요가 먼저 증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거의 폭등에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럼 그림의 구리 가격을 제가 예로 들어 드릴게요. 코로나 침체 이후에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구리의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광산에서 구리 원석을 가져다가 이걸 다시 정제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기업도 있고, 중간에 유통하는 업체, 배송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시장에 즉각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 최대한 재고를 많이 확보해 두었다가 나중에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고, 그런 상황에 가공 및 유통업체들이 재고 확대가 이어지게 되면서 가격의 급등세는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이때부터 슬슬 팔기 시작해도 충분히 마진이 크게 남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리인데요. 지금 글로벌 경제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따라서 언제 테이퍼링 이슈를 언급할지 이것도 결정되고,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스터 코퍼라는 말이 있죠.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자본재 이렇게 부르는데, 구리가 상당히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경제를 굉장히 잘 반영한다, 그래서 미스터 코퍼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구리는 2000년 초 파운드당 1.5달러의 거래가 되었었는데 2007년에는 약 3.8파운드까지 2배 넘게 올랐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현재 구리 가격은 코로나로 이 최저점을 찍었던 당시에 파운드당 약 한 2.1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 4.8달러로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리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냐,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미 연준이 통화량을 그렇게 많이 늘려서 돈을 찍어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당연하고 실물 자산인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의 붉은 선이 광의의 통화인 M2죠. M2가 뭐냐? 현금 통화에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합한 것에 정기예금, MMF 등등 이런 거 합친 거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알아듣기 힘들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실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더 세밀한 정보로 저한테 따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따지지 말고 네이버 검색해보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은 그냥 패스,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이 뭐냐? 구리 가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 연준이 돈을 풀었으니 당연히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논리로 보면 구리 가격은 통화량과 거의 유사한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림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색의 통화량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구리 가격은 어떤 시기에는 엄청 오르고 어떤 때는 엄청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림이 벌써 25년간의 그림인데 그림 봐라. 구리 가격은 어쨌든 등락은 하지만 결국에는 통화량 따라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리 가격의 등락폭이 4배입니다. 4배.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 풀리면 원자재 가격 당연히 장기적으로 오르겠지 하면서 만약에 고점에 사서 처물리면 그때 만약에 1억을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그분의 돈이 2,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뭐 다시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는 이런 판타스틱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11년에 처물렸다 그러면은 원금 회복까지 뭐 한 10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 늘어나니까 뭐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혹시 통화량 말고 미연준이 국채 매입을 하면서 돈을 쫙 풀어낼 때 구리 가격이 그때 한순간 탁 튀어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 용어로 본원통화라고 부르죠. 그림은 미연준의 국채를 매입하는 보유 자산과 구리 가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국채 매입하는 양과 구리 가격 상승세가 겹쳐 보여서 그렇지 차트를 한 20년으로 늘려보면 구리 가격과 본원통화 역시 뭐 별다른 연관성이 없습니다. 특히나 2011년 이후에 2015년까지 보시면 미연준은 국채를 상당히 많이 매입하면서 이제 돈을 풀어냈죠. 근데 그때 구리 가격은 반대로 2011년 최고점을 찍고 2016년까지 계속 떨어졌죠. 두 가지 차트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게 구리 가격은 미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어낸다고 또는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고만 해서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구리 가격은 무엇과 그나마 연관성이 가장 높을까? 그림은 달러 인덱스와 구리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난 25년간의 차트를 보면 그나마 가장 반대로 잘 움직여 온 것이 바로 달러 인덱스와 구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구리 가격이 하락했던 경우가 가장 많고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구리 가격이 상승했던 경우가 많죠.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게 달러 인덱스와 미연준의 돈 풀기와의 관계입니다. 미연준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미연준이 돈을 찍어낸 이 본원 통화 공급량과 달러 인덱스의 비교 차트입니다. 만약에 미연준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똥값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본원 통화가 증가할 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10년 이상의 차트를 보면 어떤가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요.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는 미연준이 돈을 얼마나 찍어내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뭐 무지막지하게 풀었으니까 뭐 달러가 곧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최소한 뭐 몇십 년간은 접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선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리 가격과 미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요. 그나마 달러 인덱스가 그나마 구리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가장 연관성이 높은 자산인데, 이때 달러 인덱스 또한 미연준의 돈 풀기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달러 인덱스는 대체 무엇과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유럽의 경기입니다. 그림은 달러 인덱스와 유로 환율이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유로, 엔, 파운드, 크론의 프랑 대비 달러의 가치가 높냐 낮냐 이거를 평가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바로 달러 인덱스라는 것. 그림을 보면 특히 유로와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회복된다. 그러면은 글로벌 자금이 유럽으로 가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싹 돼요. 현재 모든 통화의 기준은 달러죠. 그리고 다수 원자재의 가격 기준도 결국은 달러로 결정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자금이 달러로 모여들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죠. 그럼 반대로
유로, 뭐 일부 원자재 등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나머지 가격은 하락하겠죠. 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에서 빠져나오면 이 돈이 뭐 유로부터 해가지고 일부 원자재로 자금이 이동을 하니까 나머지 자산들이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깔끔하죠.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좀 어지러우실 수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리 가격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을 내드리면 미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하기 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살펴본 대로 핵심은 글로벌 자금이 달러를 매수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되는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오르게 되면 구리 가격은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경제가 뭐 유럽 또는 주요 6개국 대비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될 거고요. 이제 미국의 경제가 더 낮게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자금이 밖으로 나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텐데 그림처럼 구리의 가격과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 핵심 요인 중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국제 유가와도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장의 코로나로 구리의 생산에 차질을 빚는 공급 부족 문제도 구리의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 중에 하나지만 구리의 채굴과 재련, 운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석유죠.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분도 구리의 가격에 동시에 녹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구리의 가격 변동성도 커지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그나마 합리적인 논리로 미래를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제 최근 다른 영상들을 보셨을 때 미국 경제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는 글로벌 국가 중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그냥 방치해 두는 건 미 연준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미 연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 미 연준의 임무 자체가 물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기관이 미 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자재 가격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답은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거 하나로 끝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 2015년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서 2013년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당시 달러 인덱스의 변화입니다. 이미 달러 인덱스는 사실 2013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2014년에 돼서는 아주 급등세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해당 구간의 구리의 가격은 어떻을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던 구리 가격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기 시작한 2012년 고점을 찍고 하락한 후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장의 자금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특히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현재 너무나 견실하게 잘 회복하고 있다. 이것을 미 연준이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이벤트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 국채 매입을 중단할 거야. 이 소리거든요. 반대로 금리 인상 전에 레버리지를 굉장히 크게 동원해서 신흥국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글로벌 헤지펀드 및 기관들의 자금은 일시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라는 걸 알려주는 자명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던 이런 투자들이 신흥국에서 신흥국 통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올리는데 크게 역할을 하죠. 이때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게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 무슨 달러 인덱스만 가지고 구리 가격이 결정되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구리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 구리의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지난 2011년, 2012년 요때랑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난 2010년, 2011년 요때는 구리의 생산 차질 이슈가 없었나 한번 살펴보면 먼저 뉴스 기사는 2009년 12월에 발생했던 세계 1, 2위인 칠레의 엑스트라타 코델코가 파업했던 당시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은 2010년에 갑자기 또 칠레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구리광산의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고요. 그리고 한동안 구리 생산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구리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 뉴스가 더 강한가요? 아니면 과거에 파업과 지진으로 인한 생산 차질 이슈가 더 강할까요? 과거의 그 지진 이슈도 굉장하죠. 그런데 강진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면 자본주의라는 거는 광부들을 그냥 갱도로 내려보내죠. 어떻게든 돈이 되면은 캐 올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돈이 되면 이 자본주의는 광부들을 갱도로 내려보내요. 어차피 마스크 쓰고 하니까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21년 올해 4월의 뉴스를 보시면
칠레 코델코가 발표를 했죠. 구리 생산에 문제가 없다. 앞으로 추가 채굴할 거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발생했던 생산 차질 이슈는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까지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테이퍼링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 상승과 함께 구리나 원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은 영상 보자마자 뭐 당장에 원자재 떨어지는구나 하고서는 내일 원자재 관련주 막 다 팔아 제끼고 원자재 보유한 거 다 팔고 이러다가 나중에 원자재가 오르네 뭐 떨어지네 막 원망하고 이런 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들 수 있게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잘못된 판단 내리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공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 이슈는 길어야 뭐 1년 이내로 그쳤다 말씀드렸죠. 그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원자재와 더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 원인을 앞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의 경제가 주요 6개국 대비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 지표 모니터링만 봐도 미국의 경제는 차별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건 미연준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보시면은 칠레 구리 생산 증가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여기서 또 원유가 엄청나게 방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테이퍼링 이슈도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테이퍼링이 나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당장에 뭐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도 뭐 있지만, 길어지면 6개월 이상 걸려서 뭐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지 당장 뭐 다 갖다 팔아버리고 뭐 오르네 떨어지네 노심초사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표들을 보면서 과거 역사의 반복처럼 그렇게 흘러갈지 아니면 뭐 다르게 흘러갈지 계속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모니터링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예측한 시나리오에 가까워진다면 뭐 구리, 뭐 원유 등 원자재를 서서히 정리하고 그 다음 논리에 맞게 과거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갔느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줄 알고 또 함께 오래 하실 분들만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